하나 둘 셋. 안녕 얘들아. 지금 힙합씬 난리가 났지. 빅나티가 스윙스를 디스한 이유, 그리고 스윙스의 입장 해명, 그리고 그 중간에 김상민의 디스곡과 빅나티의 디스곡이 한 차례 오고 갔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같이 한번 즐겨보자고.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뭐 다 알겠지만은 퍼플 테이프라고 하이어 뮤직 컴필이 나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빅나티가 디스를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체급이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윙스 형님이 예전에 체급부터 올리고 와, 체급이 맞으면 상대해준다 등의 어떤 비스무리한 발언들을 했었고, 그 라인이 지금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이 구절이지. Even you, 네 옆에 아무도 안 남는 이유. 그러니까 뭐 저스트뮤직이든 위더플러그든 추후에 서술을 하겠지만 많은 그 황금기를 같이 지냈던 아티스트들이 되고 계약을 종료함에 따라서 스윙스를 디스한 라인이 여기 있는 거야. 스윙스의 회사에 왜 아무도 안 남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퍼플 테이프 릴리즈 파티에서 I say fuck, you say swings 이 부분이거든. When I say fuck, you say swings. Fuck! 자, I say fuck, you say swings 이렇게. 그리고 이전에 빅나티님께서 뭔가 차트인이 들어가는 멜로디컬한 음악으로 변경이 되기 시작하면서 힙합플레이어 인터뷰에서 나는 힙합이 아니다라는 발언이 여기 나옵니다. 제가 작년이랑 올해까지도 힙합이 뭔가, 내가 힙합인가 아닌가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하고자 하는 음악 장르는 힙합과 점점 멀어지는데, 사실 저는 빅뱅 앨범과 일리네어 앨범을 거의 5대5의 비율로 둘 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정체성이 뭔가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을 수밖에 없고, 그걸 뭔가 숨기고 싶지 않고, 그런 시간들 이후에 힙합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고, 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끝낸 상태고, 더 이상은 제 음악이 힙합이니 아니니 아무리 싸우셔도 타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냥 힙합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자, 이 발언을 했죠. 아무튼 힙합이 아니다라는 발언 이후에 이제 나보고 힙합이니 아니니 뭐네 라고 얘기해도 난 타격받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최근에 다시 래퍼로서의 어떤 활동을 하고 싶으셨던 건지 힙합을 사랑한다 라는 라인들이 이제 조금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큰 약점이 될 것 같은, 사실 힙합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어떤 랩이나 디스를 하는 이 구도 자체가 많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지 솔직히. 아무튼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김감전이 이런 걸 올립니다, 스토리에. 비용신 크크크크, 다시 한번 스윙스를 건드린 빅나티. 이게 이제 짤로 많이 돌아다니니까 김감전이 이런 걸 올리게 되는 거지. 그리고 스토리에 연달아서 이걸 다른 날에 또 한 거지? 정신 나갔네, 이 새끼 아무래도 조치 들어간 게 맞겠죠 여러분? 이라고 하면서 디스곡을 올리겠다라고 암시를 하는 듯한, 여기다가 댓글을 달았죠. 이렇게 김감전이 많이 아파 보인다, 곧 낫게 해줄게 내가 하고 손 이거 이모지 2개 했는데, 이때부터도 다들 예감했듯이 지혜야급으로 계속해서 조리돌림 할 만한 라인들을 또 개발을 얼마나 해올지 다들 기대가 되고 주목이 되는 포인트였는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어차피 디스곡 올라가는 거 안 베끼는데 지금이라도 자필 반성문 A4 한면 스토리 올리면 앞으로 내 활동과 너의 처우에 참작을 해주긴 할게 라고 올리고, 뒤이어서 이 소식을 접한 양홍원님께서 뉴에라 모자를 가득 이렇게 귀에다 갖다 전화 받는 것처럼 되면서 잡히지 마라 이렇게 딱 한 문장 올립니다. 잡히면 PTSD 올 것 같은데. 그리고 댓글에 누가 빅나티를 태그했는데 거기에 본인이 직접 좋아요를 누릅니다. 이렇게 해서 양홍원도 참전하나? 같은 듯한 느낌의 뉘앙스를 받게 되는데, 리치기도 예전에 뮤직비디오에서 유리할 때만 힙합인 척하는 새끼 마치 빅나티 이렇게 해서 메모 프리스타일로 올렸었는데, 이게 힙플 라디오에 나와서 리치기가 디스해줘서 내가 아직 씬에 있구나 하고 좋았다라는 발언을 또 하게 됩니다. 이제 빅나티는 최근 인터뷰에서 리치 이기를 예전 일리니어를 보는 것 같다고 샤라웃을 하게 됐는데, 어떤 팬이 희희가 빅나티를 디스했었다 이런 그죠? 그래서 제가 그걸 봤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디스를 받고 기분이 좋았던 적은 처음인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나오는 거고 빅나티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 막 가사 너무 재밌고 너무 멋있고 대놓고 쌍욕을 하네. 대놓고 쌍욕을. 이러면서 이걸 딱 들었는데 기분이 나쁘지 않고 근데 약간 나 그래도 신에 있네. 나 못해줘 약간 이런 느낌. 나중에 뭔가 기회 되면 작업하고 싶고. 지금 전화 한번 제가 걸어드릴게요. 좋아요. 뭐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 받진 않습니다. 여기서 어쨌든 빅나티는 리치기를 되게 좋아하고 있었던 걸로 추정이 돼. 하지만 리치기는 빅나티, 빅을 붙일 수 있는 거는 최근에 출소를 한 유일한 빅베이비에 대한 샤라웃을 얘기하면서 빅나티의 이 호의에 오히려 진짜로 싫어하는 것을 표명을 하게 된다. 그리고 김감전의 곡 디스곡이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리치기와 GGM 킴보가 같이 참전을 했어. 디스곡인데 피처링이 있는 것부터가 약간 나 되게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풀 곡은 다들 들어보길 바라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손신발을 디스했을 때 나왔던 무파사 플로우를 살짝 오마주하는 걸 가져오고 김감전이 한번 들어봅시다. 다시로 목으로 소리들의 호를 써버리는 빅나티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뒤틀리고 있어 이 말이 동네 친구들한테 받고 있어 DM 비선에서 처리해라 잠이라 살랑인 게 안 들리게 그치 이제 엄청 든든한 인디고 식구들 김감전은 진짜 자기의 어떤 첫 잠재력을 알아봐줬던 스윙스에 대한 로열티를 이렇게 아낌없이 항상 표명을 해왔고 그거는 양홍원님이나 노엘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에 재밌는 거는 아까 말했지만 무파사 플로우 지야 그래서 다들 주변에서 감히 우리 사장님이랑 뭔가 비빌 수 있는 위치라고 내 선에서 정리하겠다라는 거를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지혜야급으로 되게 재밌는 밈이 될 만한 라인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빅나티를 경기에 넣어서 내려 빅나티를 경기에 넣어서 내려 빅나티를 경기에 넣어서 내려 빅나티를 경기에 넣어서 내려 그러니까 빅나티를 변기에 넣고서 내려라고 빅변내 쉽게 말해서 빅변내가 거의 약간 챌린지와처럼 이 힙합 팬들이 변기통에다가 빅나티님 사진을 눕기를 따가지고 셀카를 이렇게 찍으면서 인증하는 그런 것들이 벌써 돌기 시작하고 있거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변기에다가 빅나티님 사진을 눕기를 따서 인증하는 인증샷 빅변내 일명 빅변내 챌린지가 자연스럽게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빅나티를 변기에 넣고서 내려라는 이 반응에서 댓글을 보면은 랩 연변거지들한테 걸렸노 크크크 스윙스가 컨트롤 때 황정민 냈으니까 개연성도 있네. 그러니까 보면은 신세계 같은데 보면은 뭔가 청부살인 같은 걸 맡기잖아. 그 최민식 죽일 때도 연변 거지가 가서 이제 처리하고 오고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뭔가 이 느낌이 진흙탕 느낌 같은 느낌이라서 아주 좀 질퍽하고 굉장히 퍼니하게 풀어나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 김감전과 킴보 이기가 힙합 연변 거지다. 킴보의 여기에서 또 희대의 가사가 하나 나옵니다. 이 노래를 낸 뒤에 감옥에 갈 것 같아 스윙스 형은 영식음이랑 변호사 붙여주세요 스윙스 형이 솔직히 형님 때문에 돈 많이 벌었어 정말 감사합니다 댄스다 폴리스에 3만원 경비를 듣고 닉비거블리 갖고 간 다음에 빅나티 집에다 같이 갔다 와 톤이 진짜 야비하다. 이 갓단화의 끄듬 처리가 일단은 너무 퍼니하죠? 갓단화! 자, 이 라인들. 빅나티를 변기에 넣고 내려부터 빅나티를 하면서 앞부분 똑같이 맞추면서 뒷부분에 아주 조롱으로 가득한 내용들이 발매가 됩니다. 그리고 리치이기는 좀 가사를 나름 그래도 유리할 때만 힙합인 척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는지 그래도 이 셋 중에는 디스곡 다운 가사를 좀 쓴 것 같아. 빅나티 이 새끼를 청테이프로 감아서 라이터로 죽여버리고 싶어 빅나티 입 벌려 내가 침 뱉어줄게 네 편을 찾기 위해서 전화를 돌린 다음에 우리 가사다 캐린 거 알지? 부모님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돈 많은 걸 자랑하고 다니고 싶어 근데 나는 진짜 뭐가 하나도 안 부러워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쨌든 이 라인도 이제 또 밈이 될 것 같은데 부모님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가사다 캐린 거 알지? 부모님이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다 커플테이프 안 들어봐서 거짓말 탐지기 제발 보고 있으세요? 자 여기는 이제 CK 형님이 파급 효과 안 들어봤다 진짜 안 들어봤다 거짓말 탐지기 고고라고 했던 댓글 달았던 라인을 좀 오마주해서 또 재밌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디스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전형적인 어떤 디스곡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좀 신나면서 밈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재치 있는 가사와 라인들이 좀 많고 조롱이 가득한 그런 곳들이 있다는 거에서
대해서 뭔가 우리가 생각하던 막 컨트롤 디스 막 이랬던 것처럼 옛 세대들한테는 이게 디스곡이야 싶은 사람도 많겠지만 원래 김상민 자체가 좀 유쾌하게 디스곡을 내는 걸로 예전부터 활동을 해왔던 그런 래퍼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피처링진들도 또 엄청 임팩트 있는 라인들을 마구 뱉어내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포인트에 있어서는 이 사람들다운 디스곡이고 오히려 이런 게 확 임팩트가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내 입장에서는. 그리고 디스곡 발표 이후에 김상민이 이런 스토리를 올립니다. 우리는 클럽에서 When I say 뭐 이런 거 어쩌고 할 필요 없어. 페스티벌에서 너 변기에 넣고 내리면 돼서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치, 진짜 상대하기 싫은 좋아. 와, 힙합 산업에서 진짜 등 돌리면 안 될 사람들 같긴 해, 이 사람들. 그리고 리치이기는 본인을 아까 샤라웃 해줬던 빅나티에 대해서 강경한 자기의 입장을 표명을 했죠, 이런 식으로. 근데 보니까 룩삼님에서 거의 한 일주일 뒤에 하이어 뮤직 초대석이 있는데, 이때 이제 빅나티와 관련해서 김감전 사태, 이 디스 사태, 스윙스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그거 관련된 내용들이 줄을 좀 이룰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될지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다. 그러고 빅나티가 어제 밤에 6분짜리 맛디스 곡을 냅니다. 인더스트리 노우즈라 해서 산업은 알고 있다. 김상민, 리치기, 킴보이, 따까리, 병신새끼들. 니네 형이 어떤 개새끼인지 알려줄게. 홍아 형 나가있어. 뒤지기 싫으면. 깜짝이야, 씨. 어우,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거 가사를 좀 보고 싶은데. 컨트롤 디스 비트를 가져왔는데, 시기가 조금 지났다라는 생각은 들어. 그래도 이제 너무 역사적인 그때 힙합 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상징적인 비트라서 이제 거기에 자기가 랩을 뱉겠다라는 의지. 이제 인더스트리 노스가 뭔지 다 까발려주겠어. 모멘토 제가 날개했어. 약간 그 빅나티님이 요 톤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 뭔가 이렇게 톤 강하게 잡으셨구나. 어쨌든 한번 가사적으로 한번 봅시다. 이 빅나티님에 대한 랩에 대한 평가는 각자 댓글로 좀 남겨주면 좋을 것 같아. 한번 봅시다. 하고 싶댔어 난 거절했어 위력하게 나 못 데려가 심술이 나 못 되지 이건 조금 뒤에 전부 공개되지 다시 보고요 다리 사이 달린 아기 사지에 네 정관의 무정란의 유전자 같이 바피 마치 파티 소송같이 얘기해 나랑 떡치면 밀어준다지 그래도 그 유튜브 나와서 착한 척하면 쪼개 자, 이 부분이 이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소속 아티스트한테 나랑 떡치면은 밀어준다라고 뭔가 회사 아티스트와의 이제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라는 어떤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진짜인지 아닌지는 일단 검증이 안 된 상태인데, 본인이 알고 있는 선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중학교 때 내 우상이 이런 병신이었다니 넌 절대 낳지마 자식 네가 시작한 방식 엎어는 돌아와 다시 똑같이 느껴봐 너도 대피의 망신 bitch 자,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위더플로그에 들어오라고 했던 거는 좀 사실인 것 같고, 여기서 빅나티는 고민하다가 하이어 뮤직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까지가 이 가사의 내용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미안했어 시작은 했었지 술 취한 몸지운 시가 우주 비행 파티에 난 이 파티에 오랜 자리를 픽하려 했지만 길이 향해 부탁으로 다시 돌아갔지 자리에 fake 토스트의 실전을 들어버리 왜 그땐 날 미리 느끼면 넌 와티를 돌아보니 유세니 마보다 그물을 샀다지만 여전히 노딱 그 위에 잡딱지마부터 노딱 The fuck is wrong with you 대체 뭐가 문제야 what's wrong with you 20살 근데 이게 딱 할 때 뭔가 그리고 화가 좀 많이 나신 듯. 아무튼 지금 빅나티의 주장은 기리보이 형님의 생일 때 그냥 갑자기 스윙스가 술 취한 채로 들어와서 자기를 밀쳤다. 그리고 뭔가 소란을 일으켰는데 기리보이가 좀 잘 해결해보고 싶어서 그냥 있으라고 해서 있었다. 떼졌잖아 칠라면 쳐 매일 날 don't give a fuck 너 그때 날 죽여야 했어 Hey swings what you gonna do 기분 졌잖아 칠라면 쳐 매일 날 don't give a fuck 짱이 형은 이게 웃겨? 뭐 일단은 이제 짱유 형님도 이제 우주비행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스토리로 뭔가 웃기다 하고 이제 올렸는데, 아무튼 짱유 형한테 속상한 것도 좀 티를 내면서 스윙스한테 일방적으로 자기가 당했다라는 그거를 여기서 이제 폭로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일단 이건 빅나티의 입장이고, 일단은 추후 내용이 나오겠지만 스윙스가 왜 빅나티가 넌 힙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싫어했는지에 대해서 스윙스 입장 표명이 있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시죠.
Run it back 그렇게 며칠이 지난 뒤에 넌 형들한테 지랄해 그때 내 번호 있었잖아 왜 형들한테 내 사과를 받다 오래 길이 형이 중간에 왜 껴대 형이 왜 미안해 하면서 눈물을 야해 근데 나더러 너 respect해 내가 힙합이라면 man fuck that Stop that 정치 Stop that split 내 밑에 모두 바인 다 갈라치기 와 뒤지기 Stop that bitch Stop it 똑같은 불쌍한 저 bitch AP 무력 건조 때니 콘서트 나를 게스트 얼어줘 때 그마저도 진권을 통해 그때 이해됐어 네 의가사 제대 그때 자, 여기까지 또 내용을 정리해보면 가사대로 봐서 알겠지만 사실 기리보이는 그때 그 파티에서 이렇게 정신이 없고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울면서 좀 뭔가 풀어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언급되고 뒤에서 스윙스가 정치질을 한다라는 게 이제 빅나티의 주장이고 군 문제 관련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관물대에서 나왔다 똥 났다 이거는 사실이 아니죠. 커뮤니티에서 밈처럼 돌아다녔던 근데 의가사 제대에 대한 공격을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빅나티님께서 해결이 되려면 내 생각엔 적어도 해병대 혹은 현역으로 갔다 오지 않는 이상은 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의가사 제대를 한 거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빅나티님이 아직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불리하게 약점으로 잡힐 수 있을 만한 가사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또 스윙스 형님께서 의가사 제대를 했던 것도 사실이기도 하고 평상시에 이제 정신적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여러 차례 이제 뭐 감정 기복이나 뭐 그런 걸 통해서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사실은 스윙스 형님한테도 큰 약점으로 잡히는 라인인 건 맞지. 무슨 얘기를 하든 간에 그래서 의가사 제대한 사람 왜 이렇게 센 척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군복무 관련해서 항상 꼬리표처럼 평생 붙어 다닐 수밖에 없지만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증명하고 해결하려면 빅나티님께서도 향후 군복무를 어떻게 처리를 하실지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기 잡고 Fuck all your bullshit 나 동의하지 말았잖아 형들만 썩권 막으려고 네 파산 그리고 산폴 네가 진짜 살아 새끼냐고 동시 소송 직전까지 가니 동료 마가들에게 너는 내 해절스러운 도전 아니 계속해서 중간에 이렇게 랩하다가 갑자기 소리를 엄청 화를 내면서 지르니까 깜짝깜짝 놀라게 되네. 아무튼 동의도 하지 않고 저작 인접권을 팔아 넘겨서 그 돈으로 사리사욕으로 썼다라는 거에 대해서 빅나티가 폭로를 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따가 또 스윙스 형님이 입장 표명이 있죠. 정신병 치료가 먼저 CJ 돈 없이 왔다는 개소리 여기저기 질러봤잖아 팔려고 AP 헐것에 파는 가족들이 IP 네가 돈을 제대로 줬다라면 제때 남아있었겠지 와 공상한 요원 오 카시리언 너 타치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맛대 사실 적시명령해서 그럼 난가 땡 평생 나눠준다며 띠리리리 이지랄하면서 네가 네 입으로 말했잖아 근데 너 그거 다 갖다 팔았잖아 양아치 새끼야 그걸로 포르쉐 샀다며 그리고 몇 번 쥐어주고 땡 한국 힙합의 레거시는 씨발 거? 그냥 돼지 새끼야 너 이게 구라 같아? Then try me! 아무튼 여기서 이제 빅나티가 주장하는 거는 저작 인접권을 다 팔아가지고 포르쉐를 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여부는 모르지만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만한 문제들이었고 여기에 이제 언급이 된 사람들은 빅나티가 이들한테 들었던 정보들일 것 같아 내 생각에 아예 근거 없이 얘기한 것 같진 않지만 보면은 줬다라면 제때 남아있었겠지 와 공상한 요원 오 카시리언 여기 언급되는 아티스트들 Remember? 총을 사거리 앞날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달라 했더니 말 못 들어줬나 사주 당장 반이 너의 당장 뭐 똑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인접권 팔아서 자기 등 따시려고 했던 스윙스에 대해서 내 친구들까지 그러려고 혹은 내가 아는 사람까지 그러려고 하니까 나는 또 참을 수가 없었다라는 게 이제 빅나티의 주장이고 누가 내가 개족가라 소리 취미는 독비리 와다 딕식한 예 누가 내가 개족바라 소리 부러워 K-Flip이 넌 KPD리 I hate the way you talk I hate the way you work I hate the way you fuck 도장 찍어 방치시키는 건 유치장이지 I don't call it as an industry bitch 넌 그냥 제입하게 되고픈 돼지 새끼 실패 무한책 일단 넘기는 게 네 vertex 롤폰 피닉스 담은 어디 못해 동생이 해줄을 향 뭐 이제 스윙스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스윙스가 해왔던 이 사업들이 결론적으로는 이제 좀 정리를 한 부분들도 좀 몇 개 있고 뭐 헬스장이나 등등등 그것까지도 이제 제가 들어가고 있어요. The whole empire fuck 부도저에서 칼럼이 싸 넌 절대 배우지 마세요 아니 그 평생 왔잖아 연기 live When I'm done with this rap I'll be back
뒷부분 영어가 이제 좀 들어갔지만 어쨌든 배우 지망생 배우를 또 하고 계시니까 뭐 이렇게 디스고이 끝납니다. 아무튼 이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자 여기에서 이제 스윙스 형님이 입장 표명을 새벽에 진행을 합니다. 인적권. 여러분들 인적권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어느 노래에서 맞죠? 뭐냐면은 그것은 노래를 우리가 내잖아요. 가수. 그 보통 회사가 이 인적권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인적권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가수들과 나눠요. 그러다가 보통 대부분의 회사들은 제가 알기로는 가수랑 아티스트랑 계약이 끝나면은 그 인적권을 가지고 나누는 수익은 원래 둘이 나눴다면 보통 자기가 가져가요. 업계에서 그냥 흔한 경우라고 할게요. 근데 이게 맞는 말인 게, 나도 이제 엔터 쪽 업계 관계자들 많이 아니까 사실 뭐 5년 계약, 7년 계약, 뭐 아이돌 큰 쪽들은 더욱이 할 말이 없고, 회사는 투자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아티스트가 어떤 앨범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로드 매니저부터 A&R부터 되게 여러 가지에 대한 혜택을 제공받는 걸 암묵적으로 이제 그 아티스트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으로서 생각하면서 이제 회사에 알고 들어가고, 회사에 나올 때 마스터링권을 주는 게 회사가 계속 갖고 아티스트 다른 데 나가는 게 사실은 엄청 보편화돼 있어. 엄청 보편적인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저도 남의 회사 사정 다 아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돈을 훔쳤다고 했는데, 첫 번째, 뭘 훔치기는. 카카오가 있고, 그 다음에 카카오가 있어요. 카카오한테 제가 얼마 전에 돈을 엄청 많이 빌렸어요. 120억을 내가 투자를 받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투자가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빌렸어. 이걸 보고 우리 업계에서는 그 선급금을 내가 빌린 이유가 중요해. 갑자기 120억이 왜 필요해라고 물어보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쉽게 말해서 이게 어떤 시스템이냐면, 쉽게 말하면 은행 대출 같은 거야. 대출 같은 걸 하면은 못 갚으면은 빨간 딱지가 붙어서 경매에 넘겨서 어떻게든 은행은 그거를 리커버리 하기 위해서 그런 조약들이 있는데, 스윙스 형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회사가 점점 커지니까 아티스트들 케어하고 이러려면은 돈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큰 대기업인 카카오 엔터에서 선급금을 받았다. 우리 아티스트들, 뭐 블랙넌, 기리보이, 뭐 한요한, 뭐 기드미 등등 전부 다 비슷한 날짜에 저랑 1차 계약을 하고 뭐 5년 정도 가량 다 지나서 비슷한 시기에 재계약을 했어요. 전부 다가 비슷한 시기에 계약을 했고, 나가는 날짜도 되셨어요. 좀 예를 들자면 그냥 아무거나 지어낼게요. 이 치카오라는 표현 있잖아요. 회사에다가 돈을 벌어다 주는 인물들. 이 인물들이 한 번에 나가면 회사가 어떻게 돼요? 공중분해 돼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APR 케미를 설립한 거예요. 마인드필 설립한 거고, 사람들을 대거로 모이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모이게 하는데 몇십 명을 제가 모아봤잖아요. 제가 AP 막 컴필레이션 앨범 내고 AP 콘서트 막 열고 개망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어쨌든 다 꿈이 있기 때문에 큰 회사에서 성장을 하면은 성장한 아티스트들은 자기 회사를 세우고 싶어 한다는 거, 형님 말은. 그래서 이제 다 나가게 되면은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없어지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대책으로 수십 명의 아티스트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또 새롭게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또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다 열기 전에 내가 이제 어떻게 하려고 했냐. 어쨌든 수십 명의 아티스트, 몇 명 데리고 왔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처음 30-40명 왔는데 30-40명 정도를 한 번에 계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앨범을 꾸준히 내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돈은 최소한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빌려. 문제는 이 120억을 빌려도 되게 신기한 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돈을 빌려준 곳 카카오에서 그때부터 매달 우리 AP에 들어오는 돈을 그냥 100% 상환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음원을 통해서, 노래들을 통해서 내가 이번 달 10억 빌렸으면은 10억 그대로 걔네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BM 구자, 비즈니스 모델 구조 자체가 120억 빌려줄게 하고 카카오 엔터가 빌려서 그걸 갖고 열심히 앨범 활동을 해서 만들어. 그러면은 새롭게 이제 계약한 아티스트들이 열심히 활동해서 돈을 벌 거 아니야. 그럼 만약에 번 돈이 10억이면은 그래도 이 아티스트들도 쉐어해주면서 천천히 갚아 나가야 되는 구조가 아니라 10억 벌면 10억 번 대로 다 가져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아티스트들은 열심히 일을 했고, 뭐 콘서트도 하고 공연 수익도 내고 여러 가지 이런 수익 활동이 나올 텐데, 자기들이 일한 거에 대해서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상황을 이제 스윙스 형님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했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2-3년 정도가 지나고 계속 실패하고, 모든 투자 실패하고, 이 소속 가수들이 계속 안 팔리고 난리가 났잖아요. 얼마 전만 해도 힙합 되게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지금 좀 좋아지고 있지만
근데 신기한 건 그 와중에 우리가 처음 빌렸을 때 이제 이걸 갚을 수 있는 건 문제가 없겠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빨리 떨어졌지만 120억 정도 중에 절반 정도를 갚았어요. 그래서 빚이 한 6억 정도 남았어요. 활동을 한 이후에 절반까지는 어떻게 갚았다. 근데 생각보다 이걸 만들어가는데 돈이 더 많이 들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60억 정도 남은 상태였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리 회사 통장에 돈이 없는 거야. 회사 통장에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급하게 애들한테 매달 예를 들어 우리 가수들한테 예를 들어 노예라 매달 내가 돈을 줘야 돼. 매달 돈을 줘야 돼. 근데 내가 못 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음원을 다 뺏겨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라는 곳에서 내가 선급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 선급금을 매달 내가 못 주고 회사 통장에 돈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음원들을 이 사람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급하게 카카오 회사에 뮤직카우라는 회사한테 그리고 여러 회사한테 전화를 해서 딜을 쳤어요. 헤이 나 음원에 일 팔 테니까 내가 그동안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카탈로그라고 하거든요. 일부를 팔 테니까 얼마에 사가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얘기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은행이랑 거의 같은 개념이야.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은 만약에 돈 못 갚으면은 차 딱지 붙고 TV 딱지 붙고 빨간 딱지만 와가지고 다 가져가잖아.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음악 엔터 업계에서는 그런 거를 좀 가져가는 시스템으로서 음원에 대한 저작 인접권을 가져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오케이 돈 못 갚았어? 그러면 너네가 갖고 있는 음원은 우리가 빨간 딱지를 붙여서 기한 내에 못 갚으면은 이 금액에 상응하는 이 마스터링권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정확하진 않아도 옛날에 뭐 딩고 프리스타일에서 해서 만들었던 메가 히트 곡이라든지 뭐 되게 많은 것들 있잖아. 뭐 플렉스 같은 곡이나 그런 거를 카카오 엔터 쪽에서는 그게 이제 매달 스트리밍에 대한 음원에 대한 그 스트리밍 수든 인접권이든 계속 수익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카카오 엔터 쪽으로 귀속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스윙스 형님은 나의 이 인접권들이 나의 회사 소속 아티스트 인접권들이 뺏기지 않는 상황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연락을 돌렸고 그 중에 한 회사한테 그냥 카카오 엔터로 이 마스터링권을 뺏기게 되는 것보다는 딜을 봐서 이 타 회사에서 오케이 우리가 너희의 마스터링권 그냥 뺏기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걸 아예 돈 주고 살게 우리 쪽으로 귀속시켜 이만큼 돈을 줄게 그래서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했다라는 의도 같아. 어렵게 140억의 음원들을 팔았어. 근데 이제 말이 140억이지 이 중에 90억 100억이 아티스트 거예요. 이해돼요? 90억 100억 정도가 아티스트 거고 한 30-40억이 이제 회사 거인 거예요. 자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좀 한번 해보면 한번 봅시다 여러분. 120억을 대출을 받았다라고 표현할게. 120억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열심히 해서 60억을 갚았어. 그럼 나머지 60억을 이제 카카오 엔터에다가 상환을 해야 되잖아. 근데 60억 기억하세요. 지금 APR킴의 60억에 대한 빚을 갚아야 된다라는 걸 이제 스윙스 형님이 얘기를 했는데 방금 말한 카카오 엔터는 돈을 갚아야 되는 곳 이제 뮤직하우라는 말씀하신 곳에서 140억 정도의 카탈로그라고 표현했던 그동안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마스터링권에 대한 이 비용을 잠정적 가치를 전부 다 계산한 가치로 뮤직하우가 오케이 당신네들 음원을 그리고 마스터링권 우리가 140억 주고 사겠습니다 하고 계약을 해서 이걸 팔았다라는 거야. 이제 빅나티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소속 가수의 마스터링권을 팔아서 자기 배불리려고 140억을 벌어가지고 포르쉐를 샀다 라는 거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스윙스 형님이 해명하시는 부분이 이 140억에 대한 얘기고 여기서 140억을 받았잖아? 본인의 잘못으로 회사를 운영을 잘못한 것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과 아티스트 본인의 그 소속된 아티스트의 잘못과는 별개니까 이 140억 중에서 거의 뭐 90억, 100억, 뭐 100억이라고 칩시다 올려서 100억 정도를 아티스트들한테도 쉐어를 해줬다는 얘기. 그러면은 지금 회사 통장에는 40억이 들어온 거고 아티스트는 100억 주고 이제 끝냈다라는 거지 소속 아티스트들한테는.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 아까 APR 케미가 카카오 엔터에 갚아야 될 돈이 60억인데 거기서 30-40억 정도 남았는데 40억이라 치고 20억 정도를 카카오 엔터에 더 갚아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지. 아무튼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내가 막 돈을 벌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애들이 음원에 대한 수익 매달 들어오는 거를 뺏기면은 내 책임이니까
내가 잘못 투자해서 내가 망한 거니까 애들까지 망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음원을 팔았어요. 근데 이 포인트에서 바로 이 포인트에서 몇몇 아티스트들은 불만을 가졌어요. 아 팔지 말자. 나도 너네 마음 이해하지만 미안하지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팔았어요. 대신 이게 이제 궁금하죠. 지금 푼돈을 내가 줬다고 했는데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 지금 내가 얼마 100억을 줬다 그랬잖아요. 아티스트들한테 90억에서 100억. 내가 정확하게 못 세요 지금. 90억에서 100억 정도를 내가 줬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푼돈이야? 자, 100억이 푼돈이야? 100억이 푼돈이에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그냥 카카오 엔터로 소속 아티스트들이 이 저작 인접권이 뺏길 상황을 우려를 해서 어차피 이걸 빨리 팔아가지고 너네 이 돈이라도 가져가의 취지였던 거라는 거지. 이제 스윙스 형님의 입장. 내 소속 아티스트들이 돈이라도 너네는 가져가. 그거를 분배하는 과정에서 이제 빅나티 측에서는 인접권을 팔아서 푼돈 주고 합의를 보려고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고, 스윙스 형님 입장에서는 그냥 카카오 엔터로 그동안 자기랑 같이 열심히 음악했던 회사 소속의 아티스트들의 모든 인접권이 뺏기는 상황보다는 덜 최악인 상황, 더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인접권을 팔아서 아티스트들 쉐어하고 남는 자금은 빚 상환 대출을 갚는 자금으로 쓰자라는 전략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기 나오는 카카오 엔터 60억을 갚아야 되는 나머지에서 100억 주고 나머지 40억 해서 20억의 이제 빚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아티스트들은 형이 잘못해서 우리 마스터링권 뺏겼고 나 정산도 못 받아 형 어떻게 할 거야 보다는 우리 너 거 음원 어쨌든 앞으로 받을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인접권을 팔았으니까 너 일단은 너 거 챙겨줬어. 나머지는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볼게 라는 의도를 가졌던 것 같아. 잖아요. 아티스트 중 몇 명은 심지어 고맙다고 이 딜을 나랑 같이 치는 우리 회사 이사진한테 용돈도 주려고 했던 사람도 있고, 한 명은 그 돈으로 처음에는 반대했다가 아 이거 팔아야 돼요. 아 팔기 싫은데 이랬다가 아 알겠어 나 집 사야지 하고 신나했고, 누구도 못 산다 했어. 이제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오니까 각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뮤직하우라는 곳에 음원을 팔아서 뭐 하는 거냐면 미래에 앞으로 잠재적으로 들어올 돈들을 그분들이 이제 계산을 때려서 하기 몇 해서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한 번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거를 이분들도 140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주기에는 좀 빡세니까 어쨌든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지금 2년 할부를 하고 있어요. 그냥 쉬운 단어를 쓰자면 여러분들 이거 신용카드 쓰잖아요. 140억을 지금 내가 2년째 할부 받고 있고 이제 올해 말에 끝나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솔직히 말할게요. 누구한테 1억 5천을 뻗고 누구한테 5억을 뻗고 누구한테 3억을 뻗고 누구한테 1.5억을 뻗고 1억인가 1.5억. 지금 나도 헷갈려. 너무나 많은 지인 고맙게도 나한테 돈을 빌려줬고 갚아나가고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애들한테 주고 있어요. 매달. 이렇게 이해했죠? 자, 이제 얘기하는 스윙스 형님의 주장 또 정리를 해주자면 140억을 이 뮤직하우가 사기로 했다라는 것까지 오케이인데 뮤직하우가 140억을 일시불로 한 번에 줄 수 없고 너무 큰 돈이니까 스윙스 형님한테 뮤직하우가 우리가 2년 할부로 달마다 이거를 나눠가지고 구매를 하겠다라는 거야. 이해했어? 그러니까 140억 나누기 2년이니까 24개월이니까 한 달에 우리가 5억 8,300만 원 정도를 줄 테니까 2년에 거쳐서 이 140억을 다 주는 조건으로 이제 오케이를 한 거고, 이렇게 되면 달마다 5억 8천만 원이라고 할게. 5억 8천만 원이 들어오는데 이 합의를 받던 자기 소속 아티스트들한테 이걸 지키기 위해서 5억 8천이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다 계산을 해서 이거를 회사 소속 아티스트한테 주고 있다라는 얘기고, 플러스 카카오 엔터 쪽에도 돈을 갚아야 되잖아. 아까 남은 이 60억을 갚아야 되잖아. 이거에 대해서 이래저래 돈이 나갈 곳이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스윙스 형 입장에서는 소속 아티스트들한테 마스터링권 판 거에 대해서도 다 정리를 해줘야 되면서 돈을 갚아야 되고, AP 알케미의 빚이 60억인 거에 대해서도 갚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돈도 여기저기 빌려서 어떻게든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2년 할부 계약이 이제 곧 끝난다. 그러니까 매달 뮤직하우 측으로부터 5억 8천만 원 가량을 달마다 정산 받는 것들이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서 이것도 곧 정리가 된다. 근데 이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소속 아티스트들한테는 푼돈을 주고 팔았다라는 개념처럼 보일 수가 있다라는 게 이제 스윙스 형님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너무 얼탱이가 없다 이거. 동현도 내가 이거는 진짜 아닌 게, 동현 그냥 물어보지 그랬어. 기리한테 뭐 누구한테 그냥 물어보면 잖아. 근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말하는 게, 내가 돈을 왜 훔쳐?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고, 이 얘기는 내가 지금 빼먹은 게 있나. 결론이 이거야. 감사해하고 좋아하는 사람 많고, 노엘이 왜 재계약을 하겠냐, 양홍원이 왜 재계약을 하겠냐, 창이 왜 재계약을 하겠냐. 누군 재계약 안 했죠. 근데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30 초 중반 되면 자기 회사 다 차리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간 분들 다 자기 회사 차리게. 그래서 돈 훔쳤다라는 건 말도 안 되고, 플러스 뭐 돈 훔쳤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플러스 고마워하는 사람 있고, 푼 돈 준 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돈 장난 아니게 많이 받은 사람도 많다. 자기가 번 거에 따라서 받은 거예요. 평소에 번 거에 따라서. 최대한 공정하게 나.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어쨌든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 돈과 관련돼서는 투명하게 거의 다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타임라인 정리하면은 카카오엔터에 120억을 대출을 받은 개념이라고 본다면 대출 받았고, 여기서 열심히 어찌저찌 해서 60억을 갚았고, 나머지 이제 60억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려 했는데 안 돼가지고 이슈. 가사에 이런 거 썼다. 그 유명한 협력 사건. 와, 이거는 좀 얘기해야 돼. 동현 친구가 나한테 실수를 한번 하고 나랑 사이가 나빠졌던 적이 있어요. 우리 회사 들어오기로 했어요. 나하고 길이가 위더플럭 차일 때. 좀이 A 끝날 때. 근데 갑자기 만나서, 그러니까 계약하기로 한 전날 낮인가 밤인가 기억 잘 안 나는데, 우리랑 이제 가는 거야, 동현아. 네, 형, 좋았어요. 그때 사이 되게 좋았어요. 그랬는데, 당일날 돼서 길이랑 셋이 얘기하는데, 헤이, 이제 너 위더플럭 들어와야지 했는데, 얘가, 미안, 나 다른 회사가. 어디 회사 간지 알죠? 그래서 나 이제 배신감을 엄청 줘. 그래서 뭐라 하다가 결국엔 말았어. 그래, 축하한다. 그냥 잘 지내라. 그 이후로 빙 서동현이랑 가끔 뭐 풋살 할 때 뭐 그 자리에서 만나고 같이 좋아하고 뭐 별 문제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 친구를 싫어하게 된 계기들이 몇 개인데, 그 중에 2개가 있어요. 인터뷰에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유명한 나 힙합 아니야 했던 말 듣고 나 사실 엄청 큰 배신감 느꼈거든. 그때 한국 힙합이 완전 그들한테 이제 막 공격을 많이 받을 때였고 질타를 많이 받을 때여서 가만히 있어도 모자랄 판에 사람들이 이러기 시작하면 힙합 플레이어들만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못할 만정 난 힙합이 아니다라고 한 일을 받고, 그 위더플러그의 기리보이와 스윙스의 회사에 들어가기로 했었다가 하루 전날 마음을 바꿨고, 그것까지도 이렇게 기분은 나빴지만 그 이후로도 뭐 보면서 용서를 했다. 하이어뮤직을 빅라틴에 이제 결국 들어갔고. 두 번째는 다른 인터뷰에서 어떤 PD분과 나왔는데, PD분이 요즘 힙합하는 애들 뭐냐, 혼내야 된다, 누굴 혼내야겠냐 하니까 이 빅나트 친구가 귓속말로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걸 보고 내가 화가 엄청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정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 친구를 그 이후에 한두 번 만나고 나한테 인사를 하면 내가 되게 안 반갑게 받았어. 되게 스윙스 형 입장에서는 힙합을 되게 본인이 사랑하는데, 빅나티님께서 난 힙합이 아니다 발언을 한 거에 이어서 어떤 방송국 PD한테 요새 래퍼들 좀 혼 좀 나야겠다라고 하니까 누구 조심하고 별로다 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유리할 때만 힙합을 이용하는구나에 대한 그거가 자기는 리스펙할 수 없는 거였고,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안 받아. 이 친구 입장에서 분명히 기분 나빠. 이제 그 사건의 당일날 밤, 기리보이의 생판가 뭔가 그랬어요. 기리보이 관련 파티였어. 헨즈였어요. 난 갔고, 얘 말대로라면 내가 갑자기 막 술 취해서 쳐들어왔다. 일단은 취한 건 그쪽이었지, 내가. 그게 이제 팩.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거 미리 얘기할 게 있어요. CCTV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돌아와서 기리보이 생파 때 이제 뭐 우리 회사 있고 뭐 우즈빙 애들도 있고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20명 30명 있었어요. 뒷방, VIP. 그리고 술을 먹고 있는데 빅나티가 내 옆자리였어. 그래서 나는 뭐 별로 신경 안 썼어. 그날 되게 기분 좋은 밤이었고, 그때 AP 한창 막 잘 되고 있을 때였고 되게 그냥 좋았어요. 분위기 좋은데 기리가 헤이 건배합시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얼마나 취했냐, 기리보이한테 그 전에 취해가지고 사랑한다 씨발로 막 이러더라고. 그 정도로 취했더라고. 그래서 보는데 약간 말 좀 심한데 넘어갔어. 기리가 짠하지 한창 뒤에 짠을 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사건이 생겨요. 내가 가가지고 이렇게 짠을 하러 갔는데 갑자기 누가 옆에서 내 팔을 이렇게 치는 거야. 밀렸어. 옆에 보니까 누구냐, 서동현인 거예요. 옆에 봤어. 황당해가지고 나 밀었어? 나도 이렇게 팔을 약간 이렇게 밀었어요. 이렇게 살짝. 그랬더니 나를 또 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얘는 지금 제가 폭력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해자예요. 그리고 쌍방이 된 거죠. 말 그대로 빠르게 요약하자면은 짠 하자 했는데 이제 팔을 너 나 지금 밀었냐? 싹 밀었더니 자기를 한 번 더 밀쳤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가서 술 취한 채로 난동을 폈다라는 거는 전혀 팩트가 아니고, 자기는 취해 있지도 않았고 이미 빅나티님이 많이 취해 있었다. 그거는 CCTV로도 있다라는 주장. 선빵 누가 쳤냐? 친구가 먼저 쳤어요. CCTV에 나와 있어. 그랬는데 이 친구는 자꾸 우기는 거야. 내가 먼저 쳤다고. 오케이? 얘 더 이상 다툴 게 없잖아. 그래서 내가 밀리고 마주보고 그 다음에 잡고 벽에다가 밀었어. 여기 잡은 것도 아니야. 여기를 잡았어. 어깨를 잡고 벽에다
밀었어. 그 다음에 별의별 쌍욕을 다 해. 여러분 20살 어린 친구가 당신한테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로예요. 그래서 내가 막 별의별 말을 다 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기억나는 게 뭐냐, 힙합 버렸으면 꺼져라, 그딴 식으로 하지 마라 하면서 욕을 막 하고 있었어요. 결국엔 그러다가 사람들이 말리고 난리치고 해서 우리가 밖에 나갔는데, 난리치고 내가 최대한 기억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좋잖아. 내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바람 좀 식히고 다시 들어갔어. 그때 빅나티가 없었어. 누구 있었냐? 나머지 애들 있었어요. 내 동생. 그 중에 얘가 이야기한 기리보이. 그래서 데리고 나갔어요. 데리고 나간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 지금 전화도 안 받아, 연락도 안 되고 갔다. 난 지금 얘랑 얘기해야 되는데 너네 그래서 기리보이가 책임지고 얘를 내일 나한테 연락 주게 하겠다 이거야. 결국에는 안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동생한테 부탁해서 연락하게 해라. 나 지금 화내고도 않다. 어쨌든 취해서 그런 거니까 나도 이해된다. 연락하게 해라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렇게 내 동생한테 대답. 내가 지금 자꾸 실명 거론하고 싶은데 그 사람들을 자꾸 끼어들게 하기가 싫어요. 쉽게 말해서 이제 스윙스 형님은 너무 취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상 참작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너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딱 그냥 깔끔하게 화해를 받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기리보이 형님은 오케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그리고는 자기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의 빅나티의 입장 표명을 통해 들어가지고 스윙스 형님은 기가 찼다라는 거고. 예? 그러더니 내가 그냥 안 됐다, 야 번호 달라, 받고 있었나 누가 있었나 모르겠는데 전화를 내가 걸었더니 얘가 아마 해외 공연 중이었을 거예요. 전화해서 야 뭐 보니까 누구는 그리고 CCTV 보기 전까지는 나는 내가 먼저 밀쳤다고 주장을 하고 이 친구 쪽은 자기네가 먼저 밀렸다라고 주장을 해서 내가 그냥 전화 이렇게 했어요. 그냥 좋게 어른스럽게 최대한 뭐라 했냐, 서로 사과하자 해서 얘가 네 형 죄송합니다 해서 나도 미안하다 잘하고 나중에 한잔하자 끝. 그걸로 끝난 줄 알았어. 근데 갑자기 나를 공격을 여러 차례 하기 시작해. 그 중에 하나가 키드밀리랑 앨범 낼 때 나를 공격을 또 해. 그 얘기들을 하면서 앨범 2개 냈잖아. 하나가 이 사이크요. 근데 그때 내고 욕을 엄청 먹었잖아. 이미 CCTV를 얘가 본 걸로 난 들었어.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술 먹고 행패를 부렸다고. 피해자가 난데, 선빵 당한 게 난데.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거 보고 너무 황당해. 뭐지? 그러더니 그때 앨범 냈던 게 이제 키드밀리니까 내가 밀리한테 부탁했어. 에이 너 이렇게 앨범 낸 거 얘랑 나 기분 당연히 상하는데 그냥 그건 일단 얘기 나중에 하고, 얘 지금 뭐하냐? 뭐하는 애냐? 왜 나한테 다들 알고 있지 않냐? 얘가 먼저 밀었다라는 거. 그리고 화해도 했다라는 거. 키드밀리와 합작을 결국 낼 때 또다시 그 부분을 언급을 했다라는 거. 계속해서 그 이후로 스윙스 형님한테 디스를 한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화해도 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 형 내가 연락해볼게 했더니 다시 또 와. 자기는 직접 연락하겠대. 뭐 캐나다에 있대. 근데 잘못한 걸 안돼. 그래서 내가 그냥 이런 걸로 그냥 피곤하기 싫다. 와 그냥 왜 이러냐 하고 그냥 이제 어쨌든 그때 그 사건 기억하면 여러 분위기가 얘네 둘 특히 이제 저기 빅나티 뭐냐 이런 분위기였어. 이게 뭐야 뭐 하는 짓이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넘어가고 진짜 웃긴 사건이 있었어요. 그냥 대사 나갔어. 네, 그런 작별 의미에서 나랑 포장마차촌에서 술을 한잔하는데 이 문자 여러분 서동현 잘 들어갔냐 예썰 보자동현 형도 미안하다 맨 잘 자라 중세호 형 왜 안 자? 그러니까 답변이 늦게 와서 내가 왜 안 자는데 이렇게 물어보고 이재지 버스크 그러면 잘 자 예썰 이렇게 지금 나랑 푼 거야. 이해했죠? 지금 나랑 푼 거야. 근데 포장마차에서 만났는데 얘가 지치랑 있어서 내가 매너도 지켰어. 동현아 나랑 얘기 좀 하자. 한요한 옆에 있고. 그러니까 한요한 형님 퇴사할 때 이제 한잔 하자 하고 이제 포장마차 갔다가 거기서 빅나티를 마주쳤다라는 얘기. 빅나티는 친구들과 있었고. 나 얘기 좀 하자. 너 또 나 디스했는데 나 얘기 좀 하자. 죄송한데 좀 빌려가도 돼요? 금방 다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했는데 안 갈라 그래. 그러다가 이제 요한이가 이제 센스 있게 이제 헤이 그냥 이따 형한테 전화했다가 와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둘이 같은 뭐 친하니까 요한이가 있어서 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그래서 한창 아니고 한 3시쯤에 우리 테이블로 오더라고. 이제 포장마차촌이 긴데 그쪽으로 온 거야. 와서 앉아봐 했어. 너 지금 몇 번째 나한테 이러냐. 그만해라. 뭐 하는 거야. 너무 짜친다고. 너무 짜친다. 너 지금 CCTV 본 거 나 들었는데 너 봤지? 이거 봤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네가 먼저 민 거 맞지? 라고 하니까 네 근데 제가 취해서 밀었어요 이런 거. 제가 취해서 밀었어요 이런 거. 제가 술 취해서 밀었어요 이런 거. 그래서 나도 그냥 또 드는 생각이야. 여러분 제 나이 되잖아요. 30 후반 40 막 이렇게 되잖아요. 제 한국 나이로 41. 근데 이게 작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이제 사람이 좀 변해. 이 작은 일에 막 안 하고 싶어요. 끼고 싶지가 않아요. 이해되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사람이 쉽게. 사람은 변해요. 그래서 내가 좋게 얘기했어. 내가 뭐라 했냐면 아직도 기억나는 게 우리 오래 얘기했는데 꽤 오래 얘기했는데 뭐 형 왜 저 싫어요? 난 설명. 형이 했던 말도 상처였어. 그래 그렇다면 미안하다. 어쨌든 간에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근데 동현아 네 나이대가 나한테 이러는 거는 너무 너도 욕먹었잖아 작년에. 그리고 작년? 하여튼 그
막 이제 타임라인이 헷갈리는데 어쨌든 욕먹었잖아 여러 번 날짜에서 별로잖아. 마찬가지로 형도 17살인가 네가 나보다 어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너랑 싸우는 게 얼마나 짜치니 우리 둘 다 짜친다. 그만하자. 여기서 서로 화해 확실하게 하자. 그리고 화해하자. 알겠대. 죄송합니다 형 미안합니다 선 포옹까지 했어. 호응까지 했구나. 포옹까지 했어. 그리고 포옹하고 보냈는데 요한이 뒤에 있고 보고 있고 이 상황을 다음에 한잔하자. 잘 되라. 열심히 해라. 형이 그때 널 미워했다 하고 난 그냥 잘 끝냈다고 생각했어. 지금 그래서 내가 문자 보여준 거 봤죠 여러분? 이 문자 요거요 6월 18일 새벽 1시 반 1시 33분 수요일 작년.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 이런 곡을 낸다고. 지금 몇 번째 이러는 거야 나한테. 네? 그 이후에 이제 만나서 잘 얘기를 해서 연락도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또 디스를 하고 있으니까 스윙스형 입장에서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빅나티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뭔가 엄청 선봉에 서서 막 이제 할 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다른 뭐 배우의 꿈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회사 사정도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이제 조금 또 약간 아이러니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일단은 여기까지 지금 타임라인이 들어왔고 양측의 이런 얘기와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와중에 내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빅나티님이 힙합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다시 이제 랩과 힙합을 하면서 스윙스 형님을 계속 디스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 나오고 다시 이 씬을 사랑한다고 이렇게 재차 표명을 하고 있는데 여러 뭐 노래들 인터뷰든 이런 데를 통해서 근데 참 이 힙합 시장이 그런 게 참 많이 애매하지. 힙합 아니면은 그러니까 유리할 때 힙합하고 유리하지 않을 때 힙합 안 하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장르인 것 같아서 나도 그 부분에서 이제 힙합 업계의 진심이었던 뭐 나를 포함해서 다 여러 가지 사람들도 이 사태에 대해서 솔직히 말하면은 이 힙합 인더스트리에 있는 쪽 사람을 마음을 나는 손을 들 수밖에 없긴 하지 내 입장에서. 그래도 어쨌든 뭐 보면 알겠지만 힙합 진짜 나는 사랑하고 있고 매일같이 있고 있는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또 재밌는 이벤트가 생겼음과 동시에 또 다시 한 번 더 이 힙합 시장이 올라오고 있는 이 사태에서 다시 힙합에 발을 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뭐 자본주의니까 나는 뭐 당연한 되게 그런 심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다만 이제 그래서 언행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여주는 행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 너네들은 이 사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 좀 남겨줬으면 좋겠어.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힙합이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에 쇼미가 솔직히 말해서 엄청 잘 되지도 않았지만은 못된 편도 아니었고 스타들이 몇 명 좀 탄생을 했잖아. 이런 게 나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고 있고 다시 이 힙합의 붐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 진짜 나는 힙합을 너무 사랑하고 아무튼 계속해서 이 업데이트 되면은 나도 뭐 쇼츠나 롱폼을 통해서 찾아올 테니까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해줬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줘. 빠이!